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외상학 세부 전문의 김한주 원장입니다. 팔꿈치 골절 수술 후에 고름이 나와요.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골수염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다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 저는 이제 골절 치료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 골절 합병증 분류압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지만, 가장 치료가 어려운 게 감염성 분류압, 이 염증이나 고름이 나오는 면서 뼈가 안 붙은 경우, 그 굉장히 치료하기가 어려운데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단계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수술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수술을 여러 번에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골수염과 감염성 분류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골수염이 더 상위 카테고리입니다. 감염성 분류압은 골수염에 속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골수염 이꼴 감염성 분류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골수염이 조금 더 큰 카테고리다. 왜냐면은 우리가 감염성 분류압이라고 하면은 분류압이라는 게 들어가죠. 그래서 골절 부위가 골절이 됐을 때, 뭐 수술을 하던 이제 비수술하던 대부분 감염성 분류압은 수술 후에 발생을 하는데요. 골절이 되었을 때 수술을 시행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뼈가 붙지 않고 분류압 부위에 감염이 돼서 고름이 나오는 그런 경우를 감염성 분류압이라고 하고, 골수염 안에 속합니다. 골수염 같은 경우에는 넓은 범위에서 세균 감염으로 뼈에 염증이 생긴 걸 골수염이라고 하고, 감염성 분류압은 골절이 되었을 때 뼈가 붙지 않으면서 감염이 있는 경우를 감염성 분류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대 남성 환자분이시고, 이분은 이제 네팔 분이신데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일을 하시다가 기계에 이렇게 팔을 깔려서 부러지셨습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좀 안 좋은 부분이 부러졌어요. 요골이라는 뼈와 이 척골이라는 뼈가 부러졌는데, 보통은 우리가 팔을 짚으면서 다치거나 했을 때는 저 위치가 부러지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중간 부분에서 많이 부러지게 되는데, 저거는 이제 이렇게 뭔가 짓이겨지면서 이렇게 깔리면서 이제 부러진 거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이제 저 위치가 부러진 거고, 왜 안 좋은 위치가 부러졌냐? 중간보다 이제 팔꿈치 쪽에 가까운 곳에서 부러지게 되면은 일단은 신경마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골신경마비라 그래서 저 위치가 다치게 되면 신경마비가 올 가능성이 있고, 또 수술하면서도 마비가 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안 좋은 위치고요. 그리고 우리가 골절 부위를 기준으로 금속을 대고, 금속을 뭐 위에 나사모 3개, 밑에 나사모 3개 그런 식으로 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특히 이제 요골 같은 경우에는 위에 고정할 부분이 얼마 없는 거죠. 그래서 고정하기가 굉장히 이게 어렵습니다. 팔꿈치 전완부 골절에서 팔꿈치에 가까운 게 부러지면 부러질수록 수술이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서, 이런 엑스레이를 보면은 이거 수술 진짜 어려운 수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수술 직후 엑스레이를 보면은 이제 타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셨었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런 조각들이 보이시는데, 이런 조각들이 분쇄된 골절입니다. 이런 조각들을 이게 다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보면은 이제 척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위쪽에 좀 고정할 뼈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속판을 좀 긴 거를 대고 아래쪽에 3개, 위쪽에 3개를 고정을 했는데, 요골 같은 경우에는 이 위로 올라가서 고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골 머리 부분이라서 우리가 회전을 하는데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굉장히 금속판을 짧게 댔어요. 나사못이 위에 2개, 아래 2개를 물고 있지만, 제대로 지금 고정을 하고 있는 거는 요거 이제 나사못 하나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쪽으로 금속판을 많이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수술이, 이 골절이 어려운 거고,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 후 2개월 됐을 때 이제 저희 병원에 처음 오셨고, 지금 보시면은 뭐 전혀 뼈가 붙지 않았죠.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뼈가 많이 비어 있고, 떨어져 나온 조각은 그대로 있고요. 이 나사목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하나만 지금 물고 있는 겁니다. 원위부도 요거 하나하나 정도 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또 보시면은 약간 팔꿈치가 이거를 선을 그었을 때 얘가 소두의 중심을 지나야 되는데 팔꿈치도 약간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가장 그 중에 심한 문제가, 수술 2개월째 이렇게 왔는데 통기부스를 하고 오셨습니다. 통기부스 하고 왔는데 이 척골 부위에서 고름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수술 후에 이제 고름이 나온다. 그거는 수술 후에 감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깁스를 제거를 하고 나서 또 보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이 요골신경 마비가 있어요. 이 엄지손가락을 1등을 못하고 손목이 위로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아예 팔꿈치는 통깁스를 2달간 해놔서
팔꿈치가 이제 90도 강직돼서 아예 팔꿈치는 움직여지지가 않고 손가락도 엄지일등도 안 돼, 손목도 못 올려. 이런 요골신경 마비, 팔꿈치 강직,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프로블럼 리스트를 정리를 해보면, 흘러나오는 고름, 이거는 수술 후에 감염이 생겼다는 거고, 그리고 2달이 돼서 뭐 분류압이라고 얘기를 하긴 그렇지만, 이거는 기다려도 고름이 나온 상태고, 전혀 뼈가 붙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흘러나온 고름과 그 다음에 분류압, 심한 강직, 거의 90도에서 움직이지 않는 주관절 강직, 그 다음에 요골신경 마비, 요골신경 중에서도 후골간신경, PIN이라 해서 후골간신경의 마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염과 분류압이 있는, 이건 감염성 분류압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감염성 분류압이 오종원 교수님께서 만든 이 이제 프로토콜인데요, 논문인데, 단계적으로 수술을 3번에 나눠서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이 고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은 뼈들이 안에 끼어져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을 대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데브리망이라 그래서, 변연 절제, 지저분한 조직을 제거하고, 고름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세척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죽은 뼈들을 제거를 하는 거를 이제 데브리망, 변연 절제라고 하는데, 일단 대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비저널 스테빌레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일단 임시 고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청소를 하고 근데 뼈가 덜렁덜렁 거리는 상황에서 수술 끝나고 나와버리면은 얘네들이 이제 계속 통증이 있겠죠.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재활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고정을 해놔야 우리가 팔을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메인으로 쓰는 그런 금속판이 아니라 작은 금속으로 임시 고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PMMA라 그래서 골시멘트에 항생제를 섞어서 걔를 넣어 놓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단계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 중에 균 검사를 나가거든요. 조직을 떼서 걔네들을 배양을 시킵니다. 그래서 균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래서 거기서 균이 배양이 됐다. 그러면은 이걸 청소를 다시 합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로 다시 가서 청소를 다시 하고 다시 균 검사를 해서 거기서 균이 안 나오면은 이제 2번째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겁니다. 2번째 스테이지는 가장 중요한 거는 Definitive Internal Fixation이라고 단단하게 고정하는 거예요. 메인으로 쓰는 뭐 2.8이나 아니면 2.5나 한 3.5 정도에 되는 단단한 금속으로 고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청소를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세컨드 데브리망. 그래서 변연 절제를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빈 공간에는 시멘트를 다시 채워놓고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때도 균 검사를 한 번 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균 검사에서 이때도 균이 균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3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3번째 단계는 이제 고정은 다 되어 있고 이제 3번째 단계는 시멘트를 제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뼈 이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3스테이지로 수술을 하는데 왜 이렇게 하냐? 감염성 분류압이기 때문에 감염 때문에 그래요. 균이 있는데 거기다가 뼈 이식을 해준다. 그거는 균들한테 밥 주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뼈가 다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고름을 제거를 하고 시멘트를 넣어놔서 청소도 하지만 항생제 시멘트에서 또 항생제가 이렇게 새어나오는 그런 걸 통해서 균들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계에 걸쳐서 안전하게 감염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술하는 게 이 감염성 분류압의 우리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수술을 요거를 먼저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방 접근으로 갔고요. 여기 보이면 여기 보이는 게 이제 후골간 신경인데 후골간 신경이 끊어져 있지 않고 잘 이어져 있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면은 신경이 일시적으로 무거운 물건이 땅 떨어지면서 신경이 일시적으로 마비가 됐겠구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고 이러면은 나중에 신경이 잘 돌아올 수 있겠다 이런 걸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대신에 이제 주변에 이제 엉겨붙은 그런 조직 같은 것들은 다 유리를 시켜서 신경을 좀 박리를 해서 나중에 이제 잘 돌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속판이 보이는데요. 이제 기존에 있던 금속판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척골 쪽인데, 척골 쪽을 보면은 고름이 막 질질질 누르면은 막 고름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열어보니까 이제 좀 굉장히 조직들이 지저분했고, 금속판을 제거를 하고 안에 있는 이런 죽은 뼈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죽은 뼈들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걸 냅두면은 계속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변연 절제 그리고 굉장히 과감하게 이 죽은 뼈들이랑 조직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뼈는 뼈 이식을 통해서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죽은 뼈들을 이거 아까운데 이건 얘가 나중에 뼈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걔네들이 결국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죽은 뼈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철저하게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요골이고 여기 척골인데
굉장히 얇은 2.0mm의 나사못과 금속판을 이용해서 임시 고정을 했습니다. 이제 위아래를 연결을 해주는 임시 고정을 했고, 여기 하얗게 보이는 게 이제 시멘트예요. 그래서 시멘트에 우리가 방코마이신이라고 하는 항생제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믹스를 해서 이제 안에 넣어서 굳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생제 시멘트를 넣어서 이렇게 굳혔고요. 굉장히 얇은 금속이 들어가 있고, 나사못이 한 2-3개씩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고요. 첫 골은 이 2개의 금속판을 이용해서 고정을 했습니다. 이 정도만 임시 고정을 해놔도 환자분이 일단 빨리 재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바로 이제 팔꿈치 구부렸다 폈다 재활을 바로 시작을 했고, 균 배양을 했는데 클렙시엘라 뉴모니아라는 것과 MRSA라 그래서 포도상 구균인데 이 항생제 내성균이죠. 그래서 이런 좀 안 좋은 그런 균들이 2개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6주간 열심히 항생제를 투여를 하고, 상처 부위도 완전히 다 마르고 고름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CRP라고 하는 감염 보는 수치가 있는데 걔가 완전히 정상화된 후에 6주 동안 항생제 투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수술하는 겁니다. 2차 수술의 가장 큰 핵심은 2차 수술은 청소를 한 번 더 하면서 단단한 금속 고정을 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이 얇은 금속이 아니라 원래 골절이 됐을 때 쓰는 그 단단한 금속으로 고정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요골 쪽에 사용을 하는 그런 금속이 있고, 이게 이제 척골에 사용하는 금속인데, 지금 보시면은 요 부분, 이 까맣게 보이는 이 부분이 다 뼈가 없는 겁니다. 아까 이제 고름이 나오는 부분을 다 긁어내고 죽은 뼈를 다 제거하니까 이만큼 해당하는 굉장히 많은 뼈가 없죠. 그래서 단단하게 금속 고정을 하고, 지금 이 비어있는 부분에다가 다시 항생제 시멘트를 한 번 더 채우고 나옵니다. 요골 쪽도 이 비어있는 이 부분에다가 항생제 시멘트를 단단하게 금속 고정을 하고 항생제 시멘트를 이렇게 채우고 나오면은 이제 수술 후에 사진이고요. 단단하게, 아까 이제 얇은 금속이 아니라 굉장히 두껍고 강한 고정력을 얻는 우리 그 금속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면 요 해당하는 이렇게 기존의 뼈보다 더 하얗게 보이는 요게 이제 시멘트입니다. 이만큼이 다 뼈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을 했고, 이 수술 끝나면 더 단단하게 고정이 됐기 때문에 구부렸다 폈다 열심히 운동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돌리는 회내전, 회외전 이런 운동도 시작을 바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수술 후에 이제 균 배양 검사 결과상 균이 없다. 청소를 2번이나 했고 항생제 시멘트도 넣어놓고 이러면서 많이 깨끗해졌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었고, 그러면 이제 이 항생제 시멘트 제거하고 다음번에 골 이식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서드 스테이지로 이제 골 이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먼저 이제 항생제 시멘트 있는 부분을 이렇게 다 깨줍니다. 항생제 시멘트 있는 부분을 다 제거를 하고, 이 사진을 보시면은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induced membrane, 가성막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생제 시멘트를 넣어 놓으면은 그 주변으로 해서 이 막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막에다가 이 막 주변으로 뼈 이식을 해 놓으면은 굉장히 뼈가 잘 붙게끔, 원래 여기는 근육이거든요. 근데 근육 그 겉으로 이제 막이 생긴 거고, 이 막이 생기면은 우리 주머니 같은 거죠. 그래서 이식을 해놓고 막으로 다시 이제 덮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그 안에서 뼈가 잘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뼈 이식을 했는데 무릎에서 해면골을 채취를 해서 BMP 1mg과 자가골을 섞어서 이제 이식을 해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요골에 이만큼 이제 없던 부분에 시멘트를 제거를 하고 한 번 더 청소를 해준 다음에 이렇게 뼈 이식을 했고, 척골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지금 뼈가 없었는데 척골도 뼈 이식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3차 수술 직후 엑스레이고,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뼈를 도톰하게 이렇게 이식을 해 주었는데요. 수술 직후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뼈가 이식해 놓은 뼈들이 이렇게 좀 붕 떠 보이지만 3개월이 되니까 이렇게 퍼져 있던 뼈들이 이렇게 슈링키지 모여들면서 이 겉면이 이렇게 피질골처럼 두툼해지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요골도 보면은 굉장히 뼈가 잘 붙어가는 신호가 보이고요. 척골 아직 이 부분이 뼈가 아직 완전히 붙진 않았지만 우리가 정면 엑스레이를 보면 굉장히 많이 붙고 유합이 진행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CT를 보면은 뼈가 굉장히 안쪽과 바깥쪽 그리고 앞쪽 다 뼈가 굉장히 잘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차 수술 3개월 만에 거의 뼈가 다 붙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웰에서 촬영한 기능인데 팔꿈치 구부렸다 폈다, 그 다음에 요골신경도 다 회복이 돼서 다 돌아왔고요. 손목을 올리고 엄지 1등도 다 되고, 그 다음에
아직은 이 회내전, 회외전이 아직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8, 90% 정도 잘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감염, 분류와 요골신경마비 그리고 주관절 강직이 거의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골절탐정 김한주의 해결책. 수술 후 발생한 감염성 분류압은 3스테이지 단계적 수술을 통해서 감염과 분류압 치료를 동시에 합니다. 골수염이랑 그 감염성 분류압은 재발도 많고 어렵고 힘든 과정인데 이제 잘 이겨내야 합니다. 수술을 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환자분을 항상 말씀드리는데 100명 수술하면은 1명 정도는 1%에서 2%의 확률로 감염은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본인이 만약에 수술 후에 감염이 되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왜냐면은 골수염이다, 내가 골수염이다. 이 진단을 받으면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미 일어난 일이고 현실에 집중을 해서 이제 앞으로 잘 치료를 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에 많은 질문해 주세요.